안녕하세요. 왜 부끄러워해, 은유라? 안녕 해줘. 안녕.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이제 두 돌이 갓 지난 은유리는 무려 5마리나 되는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데 와. 아유 웬 고양이가 이렇게 많대요. 제가 키웠던 메이, 까미, 그리고 호야. 미호랑 리노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였는데 이렇게 해서 5마리. 와. 어허 각자 키우던 고양이를 결혼 후 한 집에서 키우면서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위기는 갑자기 찾아왔다. 아기가 생겼잖아요. 어디 보내야 되지 않겠니? 버려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상처죠. 아이가 생기자 아이와 고양이를 어떻게 같이 키우냐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부부. 하지만 걱정과 달리 건강하게 자라진 은유리는 꼬마 집사로 활약 중인데 맘마 줄 거야? 어. 어? 오, 고양이 맘마가 없어? 맘마가 없죠요. 아이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양이들과 함께 지내온 덕분일까? 벌써 약간 책임감을. 아직 말도 서툰 은유리지만 고양이 챙기는 일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능숙하다. 자기 밥 먹기 전에 고양이 맘마 없다고 하긴 하거든요. 아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고양이 밥까지 챙기는 은유리. 아유 이뻐라 아유 기특해라. 맘마 먹어, 해? 고맙다용. 꼬마 친구가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네요. 처음엔 은유리한테 낯을 가렸던 고양이들도 이젠 은유리를 정식 집사로 인정할 만큼 은유리의 고양이 사랑은 대단하다는데. 또 깎아줘. 자, 은유리가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간장이야 은유리가. 먼저 안 먹고. 아이고 한창 저먹을 까까를 달라 보칠 나이건만 고양이들 간식부터 챙기느라 분주한 은유리.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어이구 이런 꼬마 집사 덕분에 고양이 오남매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만난 간식 타임을 즐기게 됐는데 배려심이 좋네. 영아. 뭐 고양이들과 함께 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심심할 틈이 없겠네요. 형제가 없는 은유리한테는 고양이만한 친구가 없다는데. 야, 진짜 좋은 친구네요. 아유 암만 그래도 그렇지 하다 고양이 장난감 안에까지 머리를 들이미는 은유리의 모습에 고양이들도 황당 그 자체다. 고양이화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신이 난 은유리는 마치 고양이가 되기라도 한 듯 고양이들의 장난감들을 모조리 접수하는 건 물론이고 어떨 때는 스스로를 고양이로 착각하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고양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기 바쁘다고. 친구네 친구. 맞아요. 어휴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은유라. 어여여여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재밌어 보이는데. 고양이들의 최애템이라는 상자에까지 눈독을 들이더니 먼저 자리를 잡은 녀석이 나가자마자 귀엽고 상자 하나를 통째로 차지해버렸다. 저 어릴 때부터 상자를 엄청 좋아했어요. 책 배우거나 뭐 비닐 같은 것도 좋아하고. 너무 재밌는 그렇죠. 거니까 네. 추억도 되고. 막내 집사가 아니라 거의 막내 고양이 수준. 방에 들어오면 안 돼? 안 돼? 빵 했어 그래서? 간장이네 진짜. 혹시 고양이들의 안방 출입 금지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일단 은유리가 자는 공간이기도 하고 은유리가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그 고양이 털 때문에 증상이 있을까봐 가급적이면 이제 안방은 출입을 통제시키고. 피 검사를 했는데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다고 수치가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항상 고민이죠. 걱정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이거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고양이 털 알레르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은유리 때문에 행여 증세가 나타날까 노심초사인 상황이라고. 아직 증세는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증세가 나타날까봐 제가 좀 더 부지런해야 안 나타날 것 같아서 열심히 해요. 청소는. 하지만 이렇게 매일 청소를 해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계속 털이 나와요. 아유 아무리 청소를 수시로 한다 해도 아유 고양이 털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은유리는 24시간 5마리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니 괜찮을지 걱정이다. 이 어떻게 괜찮을까요?
피부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실제 증상이 없다면 그건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해당되는 그 양성 반응을 보인 알레르겐에 노출이 되었을 때 실제 증상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최근에 몇몇 연구 결과에서는 반려동물을 굉장히 어린 시절에 키운 경우에 추후에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오히려 낮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뭐 아직 확실한 답이 없어 고민도 컸지만 지금까지 그저 건강하게 자라준 은유리를 보며 고민의 깊이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세리 씨. 자, 게다가 커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커갈수록. 커갈수록 고양이들 더 이뻐해주는 것도 보이고 저희보다 더 잘해요. 사랑을 받는 것도 되게 좋은 건데 사랑을 주는 것도 되게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많아졌다는 거? 그럼요. 처음 은유리를 갖고 괜찮을까 걱정했던 불안한 마음 대신 이제는 함께여서 더 행복한 마음이 든다는 은유리네. 하지만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이보다 큰 야, 대형견이라면 어떨까? 이건 진짜. 아이고, 이 추운 겨울에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달봉이와 산책을 나간다는 4살 시아. 봐봐. 기다려. 너무 무섭지? 그지? 우와, 신기하지? 가자. 하지만 아직은 어린 시아 대신 아빠인 용범 씨가 산책을 주도하고 기다려. 기다렸다. 우와. 여러분 기다렸다. 출발. 예쁘다. 어이구, 기특하게도 가다소다를 반복하며 시아의 걸음 속도에 맞춰 산책을 이어가는 달봉이. 이런 평화로운 산책이 가능했던 건 아빠 용범 씨의 노력 덕분이었다는데. 시야가 걸음이 좀 느려서 아직까지는 줄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달봉이가 그 힘이 너무 세서 마킹을 할 때 시야가 이제 컨트롤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옆에서 제가 도움을 줘서 기다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달봉이의 속도를 늦춘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아와 아빠 용범 씨. 그런데 개가 또 있다. 아유, 웰시코기까지? 신기해요. 야, 이 소형견도 아니고 애 있는 집에 뭔 개들이 이렇게 많대요. 저희 강아지로는 대가족이에요. 다음에 강아지 몇 마리 키워요? 3마리. 공자는 대부분 봉순이야. 봉자, 달봉이, 봉순이. 키는 제일 작지만 이 집의 첫째라는 봉자와 가장 우월한 덩치를 자랑하는 달봉이, 그리고 생긴 것과 달리 순둥순둥하다는 막내 봉순이, 봉자 돌림이네. 거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자매까지. 야, 진짜 대가족이다, 대가족. 안녕.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 이제 태어난 지 18개월밖에 안 된 수아 역시 큰 개들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먼저 다가가 안고 만지고 그냥 스스럼이 없는데, 아니 어릴 때도 무서워서 못 다가가는데. 이댁 역시 시아가 태어남과 동시에 혹시 대형견인 반려견이 아이한테 위험하진 않을까 무척이나 염려스러웠지만 빵빠 비켜주세요. 응급실에 나갑니다. 응급실 갑니다. 응급실. 웬걸 달봉이 연석은 시아가 아무리 귀찮게 해도 성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시야 내려오기. 달봉 흔들어. 자. 아우 허리야, 아우 허리야. 놀자고 들러붙는 아이들 등살에 개들이 힘들어할까 그게 걱정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일어선다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짖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고도 약간은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엄마 아빠가 뭐 이 강아지한테 아이에 대한 존재를 각인시켜 주는 것, 그다음에 아이에게 강아지를 각인시켜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달봉아, 수아야. 수아는 되게 아기야. 아기라서 달봉이가 보호해줘야 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시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아이와 반려견이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했던 부분은 아이가 태어난 뒤 24시간 곁에서 지켜보며 반려견에게 아이는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할 존재임을 인지시켰다는데, 그 덕분일까 지금까지는 뭐 작은 사고 한 번 없었지만 그래도 방심은 금물 여전히 지키는 원칙이 있다고
어떤 원칙이에요? 이 아이와 강아지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아이에서 눈을 떼면 안 되겠구나. 어허, 절대 아이와 개들만 따로 두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행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은 미리 차단했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반려견과 아이들은 가족이 됐다고. 손바닥 달봉이 먹게 해주자. 달봉아. 고마워. 이제 시아와 수아에게 달봉이는 덩치 크고 무서운 개가 아니라 맛있는 걸 나눠주고 챙겨주고픈 친구가 된 건데,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엄마 혜진 씨는 아이가 성장했다고 믿는다. 내가 밥을 줘야 하는 대상이고 내가 물을 줘야 하는 대상이고 그러니까는 가꾼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반려견과 아이가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을 무려 8년째 지켜보고 있다는 한 가족.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바다에게 친구 같은 든든한 형은 바로 연속 검둥이다. 멋지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바다입니다. 8살이고요. 여기에 있는 친구는 김감독인데 10살이에요. 무려 8년을 함께해왔다는 바다와 검둥이는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단짝 중의 단짝. 하지만 걱정했죠. 부모로서는 당연한 걱정이죠. 아이가 다치면 어떡하냐. 검둥이도 내가 아주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만 서로 전혀 다르거든요. 항상 조심했어요. 지금도 조심하고 있고. 바다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된 녀석은 은근슬쩍 손님 테이블로 향하더니 눈치를 살피며 빵 접시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데, 바다의 제지로 일단 호텔을 해보지만 고소한 냄새의 유혹에 자꾸만 테이블을 기웃대며 기회를 노리는 검둥이. 때마침 바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야야야야야야야 손님빵이 입을 대버렸다. 상담하겠네요. 아이고 눈 깜짝할 새 사고를 치고만 검둥이를 대신해서 아이고, 능숙하게 사고를 수습하는 바다.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너 일로 와. 행여나 검둥이가 혼날까 싶어 얼른 달려와 곁을 지켜보지만 너 일로 와. 형제네요, 형제. 엄마의 꾸중을 피하긴 힘들 것 같아. 살벌한 분위기에 나서서 검둥이의 목줄을 채우는 바다. 올라가, 검둥이. 올라가라고. 혼내지 마. 너도 잘못하면 엄마한테 혼나잖아. 바다야 그냥 가만히 있어. 나 더 혼나 엄마. 야단을 맞자면 자꾸 손님 테이블에 있는 걸 먹어. 저번 주에도 먹었잖아, 일요일에도. 다시 먹을 수 있잖아. 엄마가 공짜로 줘야 되는데 미안해서. 그래도 둘 사이가 좋은 건 다행이지만 검둥이만 싸고 드는 바다가 아이고. 걱정이라는 요즘. 난 제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저희는 항상 가족을 이야기할 때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검둥이가 꼭 들어가요, 가족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검둥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인데 왜 야단을 치냐는 거지. 검둥이는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 보살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처음엔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했는지 바다에 대한 질투가 심했던 검둥이. 그런 검둥이가 바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건 아기 때 4살 때 이렇게 목마를 하고 이렇게 하고 산책 저기 절두상공에 산책을 하는데 검둥이가 계속 이제 아빠한테 이렇게 자기도. 달라고 그러니까 아기가 아빠 이제 나 내려주고 검둥이 해줘. 아이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을 텐데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검둥이하고 똑같이 나누려고 한 바다의 착한 마음 때문인 것 같다고. 자 그날 오후 나 검둥이 좀 불러줘. 엄마 슈퍼 갔다 올게. 검둥아. 카페가 한가한 틈을 타 엄마가 장을 보러 나가자 혼자 남겨진 바다는 검둥이와 놀 생각에 신이 났다. 신이 났어. 근데 검둥이 연속 어찌된 일인지 창밖만 바라볼 뿐 바다한텐 눈길 한 번을 안 주는데, 애가 탄 바다가 검둥이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애쓰지만 검둥아. 계속 딴청만 피우던 검둥이가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놀란 바다가 서둘러 녀석을 쫓아가 보지만 검둥아. 그러지 마. 어떻게? 검둥아 일로 와. 아이고 바다의 애타는 물음에도 더 멀어지는 녀석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겠다. 아유 결국 바다 눈물이 터지고 마는데 아이를 어째. 아유 바다 울어. 잃어버릴까 봐. 검둥아. 아우 어떡해. 여기 있어. 검둥아.
어휴, 다행히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온 검둥이. 그러자 잠깐 여기 보고 있어 봐요. 어디 가게? 저기 먹을 거 찾아야지요. 보고 있어 봐요. 잠깐만. 똑 부러지네. 아이고. 그러니까 신나서 돌아다니는 검둥이를 먹을 걸로 유인해 보겠다. 건동아 여기 먹을 거 있네. 아주 똑똑하구나. 건강 이거 먹자. 때마침 돌아온 엄마까지 압세한 덕분에 바다의 검둥이 검거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나와. 나와 건동아 내려와. 바다 내려와 조심해. 아유, 고생했어 아이고. 바다야. 아이고야 죽다 살았네. 아유 어떡해. 간신히 검둥이의 탈출 소동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건동이가 갑자기 가가지고. 아유, 우리 바다도 많이 놀란 모양인데. 검둥이가 나와가지고 바다는 기분이 어땠어? 슬펐어. 죽을까. 아이고, 행여 검둥이가 잘못될까 놀란 것도 잠시 검둥이부터 챙기는 바다. 아휴, 이런 의젓한 모습에 부부 역시 놀랄 때가 많다고. 본인보다는 좀 더 외로운 존재라고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챙겨주려고 애쓰는 부분들이 많아서 참 교육을 잘 그런 시키셨네요. 마음이 다른 거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저는 분명히 반려견하고 같이 있었을 때 여러 이해 폭이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순간들이 꽤 있어요.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정말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려동물과 교감하며 함께 성장해온 시간이 아이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 말하는 가족들. 정말 그런 건지 반려동물과 자라온 아이들의 심리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짜장 짜장 우리 이끌 하나 둘셋넷 여섯 있어요. 아이 좋아. 6마리 반려견과 함께 산다는 다인이를 비롯해 반려동물과 오랜 시간 가족으로 지내온 아이들이 상담센터를 찾은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은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아이고, 아니 이분은 이찬종 소장이 여기 어쩐 일로? 저도 딸 셋을 가진 아빠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딸아이하고 같이 왔어요. 아유 이뻐라. 아이고, 이찬종 소장님의 딸 예진이는 일전에 동물농장에서 고조된 황구의 마음을 열게 한 1등 공신이었다. 최고였죠. 이렇게 예진이까지 포함 6아이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 등을 알아보는 종합심리검사가 진행됐는데 과연 부모님들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을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동 발달 면에서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이 많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임감도 배우는 것 같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타심이 좀 큰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죠. 책임감과 안정감, 배려심 등 모두가 좋은 결과를 예상하는 가운데 그 결과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보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내면에 쌓아두지 않고 잘 해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발달이 모두 좀 빠른 편으로 나타났고요.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이 친사회적 행동. 검사 결과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는 건 물론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성이 무척 높게 나왔는데 사회성이란 부분은 타인과 교류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발달기상에 배워야 할 또래 관계를 강아지하고 있으면서 먼저 배워나가는 거죠. 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정서와 인지, 사회성 발달은 물론 공감 능력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강아지와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함께 있느냐가 그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긍정적 관계를 유지를 했을 때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 이 집 정말 코카스판이어야 돼. 오늘 드디어 4마리 코카들과 딸 다비의 첫 만남을 앞두고 있는 서리 씨 부부. 하하, 이거 좀 떨리는데. 저희도 떨리네요. 드디어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미리 냄새도 맡고 막 했으니까 애들이 거부감이나 그런 뭐 겁내는 거나 그런 게 없지 않을까.
그동안 반려견들에게 아기의 채취를 미리 맡게 해주며 첫 대면을 준비했던 터라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이에 아기와 코카 사남매가 무리 없이 첫 대면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면 코카애들이 봤을 때 경쟁 상대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엄마가 네. 코카애들한테 일단은 오래간만에 보니까 네. 진정을 시켜줄 거예요. 아, 너무 네네네. 흥분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또 아이가 너무 놀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 될 아기를 무턱대고 데리고 들어가기보다는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이슬 씨를 보고 흥분할 코카 사남매부터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것. 제가 떨려요. 아기는 잠시 남편한테 맡긴 채 먼저 집으로 들어가는 이슬 씨. 아유 그런 이슬 씨를 보자마자 녀석들 아주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아유. 상대편 문자로 막 일로 와. 여기 있었어. 3주 만에 재회에 격하게 환영 인사를 건네는 녀석들. 자, 만약 이 순간 이슬 씨 품에 아기가 있었다면 달려드는 반려견 때문에 아기가 놀라 우는 건 물론 그런 반려견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코카 사남매는 아기한테 반감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때문에 반려견과 충분히 인사를 나눈 뒤 이제 아이들이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이젠 엄마가 여기 있는 장난감을 다 치울 거예요. 앞선 사랑이처럼 물건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장난감은 놀 때만 꺼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금부터 이제 아기가 들어올 거예요. 엄마는 아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네네. 그냥 아빠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 엄마한테 아이를 이렇게 안겨줄 거예요. 자, 이제 다비가 들어올 차례. 근데 아빠 서리 씨가 아기를 안고 현관으로 들어서자 녀석들 또 잔뜩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한다. 이거 괜찮을까? 걱정되네. 긴장 속에 집에 첫 발을 들이는 아기. 이 순간 다가오는 반려견들을 일부러 피하거나 막으면 더 흥분하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기다려줘야 한다고. 그러자 서서히 진정이 되는지 잠잠해지는 녀석들. 자, 이제 천천히 이슬 씨 곁으로 다가가 보는데 진정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기를 무턱대고 엄마한테 건네는 게 아니라 반려견이 흥분을 가라앉히면 그때 엄마한테 건네줘야 아기도 반려견도 놀라지 않고 첫 대면을 잘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쉽지가 않다. 내려가. 낯선 아기의 등장에 반려견들이 다시 흥분하면 거리를 더 진정시킨 뒤 이제 코카애들이 와서 이제 냄새 맡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돼요. 반려견이 스스로 다가와 아기의 냄새를 맡을 때 요때? 그렇지. 칭찬과 간식으로 보상을 해주면 아이를 불청객이나 경쟁자가 아닌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친구로 받아들일 거라는데. 이거 동물농장 아니면 어디서 보겠어요? 그렇게 조심스러운 첫 대면 후 아기 근처로 다가와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코카 사남매. 진짜 소름 돋을 정도예요. 이런 모습을 전 상상하진 않았거든요. 산만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 얌전히 있으니까 좋은데요. 그죠? 되게 겁에 질려 계셨잖아요. 진짜 그렇죠. 도움되네요. 기분 좋은 첫 만남이 계속 이어지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 코카아이들이요 갑작스러운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이지 않는 훈련을 할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잡아도 너 놀라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익숙해지게끔 훈련을 하는 거죠. 딸 다비가 커가면서 반려견과의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아이의 갑작스러운 터치에도 반려견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선선해 보인다. 이에 몸 곳곳을 마사지해주며 자극을 좋은 기억으로 심어주면 아이의 갑작스러운 터치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테고 아기와 반려견 사이의 갈등도 줄어들 거라고. 큰 도움 되네요. 이제 어떻게 걱정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지금은 많이 안심되고 좀 행복에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반려견과 우리 아기가 같이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잘만 열심히 훈련하면 계속 노력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할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첫 대면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만큼 지금처럼 노력한다면 제 아무리 천방지축인 코카 사남매도 딸 다비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리얼 현실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판타지를 안 갖는 것이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일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행복이 더 배가 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선택을 하래도 여전히 지금 이 새 아이와 함께 할 것 같아요. 이게 부쩍부쩍한데 지금 손님 온다고 잠깐 다들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수라. 윤수리? 그때 방문이 열리며 등장한 건 어머나! 아구 이모 꼬마 숙녀 얘가 윤수리구나. 안녕 안녕.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머리 봐 머리. 요 깜찍한 꼬마 숙녀. 윤수리 어머님이 누군가 했더니 아하, 어우 미인이시네요. 아이고 이렇게 세 식구예요? 네, 여기는 저희 아내인 김태영이고 네네. 이제 이윤슬입니다. 몇 살이에요? 3살. 사람은 이제 셋이고 네. 나머지 동물들인데 대가족을 이루고 있죠 저희. 윤슬이가 소개시켜주러 갈까? 그럴까? 윤수리를 따라 방으로 향하자 열린 문틈 사이로 기다렸다는 듯 모습을 드러낸 건 고양이군요. 고양이네? 근데 어머나 또 있네? 어? 뭐야 또 나와? 줄줄이 소시지처럼 계속해서 나오네요. 아니 대체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또 있어? 응? 또 있어? 어디? 어머나 진짜 또 있네. 그런데 거기 안에 뭐가 있어? 대추? 뭐야? 어머나 고양이가 또 있었어요. 대박. 대체 몇 마리예요 애들이? 저희가 이제 총 6마리죠. 6마리나 돼요? 네. 사람 3세, 고양이 6마리. 동물 가족이 배로 많은 윤슬이네. 게다가 요 녀석들 아이고 어찌나 장난기 넘치고 생김새도 성격도 제각각인지. 우리 윤슬이가 요 고양이들 소개 좀 해줄래? 얘 누구야? 백숙이. 백숙이. 아 백숙이? 윤슬이 이름 다 알아요? 진짜? 우와. 우와 한 마리도 아니고 6이나 되는 고양이들을 다 구별한다고요? 얘는 누구야? 정답. 얘는 누구야? 우와 또 정답. 누구야? 이야 딱 보면 척이네. 저는 아직은 네. 이 마지막에 대추랑 마늘이가 네. 색깔이 아무래도 비슷하다고 보니까 헷갈리는 게 좀 있는데 그러게요 닮았네. 좀 어렵겠는데요? 응? 마늘이. 대추. 야 진짜 이거 헷갈릴 법도 한데 다 맞췄네요. 윤슬이 대단해. 한편으로 걱정도 하기는 했었어요. 혹시라도 윤슬이가 고양이를 무서워하거나 고양이가 윤슬이를 싫어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도 했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다행히도 윤슬이를 가족으로 잘 맞이해 주었어요. 이젠 윤슬이가 어엿한 꼬마 집사로 활약 중이라는데요. 엄마. 고양이 밥 줄 거야. 그래 고양이 밥 줄까? 네, 나도. 알았어. 그러자. 에이구 기특해라. 간식을 먹을 때면 고양이들 식사도 잊지 않고 챙긴다는 윤슬이. 뭐 시키지 않아도 요요 배식용 컵을 집어들고 사료를 옮겨 담는 모습이 헤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 꼬마 집사의 식사 준비 소식에 하나둘 몰려드는 고양이들. 백숙이 그릇. 아이고 백숙이 자리에 정확히 배식. 주그릇. 뚜기 그릇. 아니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데 그릇짜리들은 어떻게 한대요?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보고 아이들을 다 알아요. 이거 누구 밥이야? 치밥. 응, 이건 누구? 뚜기밥. 응, 얘는 누구 거? 딸 거. 그렇지, 쩌리 거지. 생선 줄까? 고양이 사료뿐만 아니라 여기 있다. 간식 배식도 윤슬이 담당. 생정이야, 생정. 생선? 못 먹을 이거. 쩌리는 못 먹어. 고기야. 이 고기 씹어줘. 너무 귀여워. 많이 먹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고양이들 간식 먹이는 포스가 예사롭지 않네요. 쩌리 줘봐. 저희 겨울아. 행여 못 먹는 녀석이 있을까? 백제기야 이거 먹자. 살뜰히 챙기는 윤슬이. 그 덕에 고양이들은 오늘도 누구 하나 빠짐없이 배불리 포식합니다. 이제 윤슬이도 좀 쉬려는데 어머머
먹자마자 뻗어버린 녀석들. 조용해진 틈을 타 고생한 집사도 달콤한 젤리 하나를 집어듭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어머나 피디 삼촌 주는 거야? 세상에 저 귀한 젤리를. 윤슬이 진짜 너무 착하다. 애들한테 젤리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배려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다행히도 고양이랑 함께해서 배려심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고양이들 낮잠 시간이라 혼자 놀고 있는 윤슬이. 근데요, 윤슬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역시 고양이 장난감이래요. 고양이 장난감 좋아해요. 여러 가지 캐릭터 같은 것도 네. 고양이 좋아. 윤슬아, 혹시 고양이는 영어로? 옳지. 영어 이거 하나. 슬아, 고양이는 영어로? 옳지. 고양이와 함께 지내선지 고양이와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이 많다는 윤슬이. 하지만 아이와 고양이가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걱정은 했죠. 애 생기거나 그랬을 때 이제 아기의 해가 될 것 같은, 같이 살거나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긁히거나 아니면 요즘엔 또 이제 그런 물림 사고나 이런 게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그쵸.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고민 끝에 부부가 선택한 방법은 상추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살살. 바로 고양이를 함부로 잡거나 만지지 않게 터치 훈련을 해온 겁니다. 고양이를 다루는 손길이 확실히 조심스럽죠? 늘 만지는 걸 연습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도 뭐 윤수리를 믿고 고양이도 믿지만 네. 그래도 혹시나라는 일은 언제나 발생하니까요. 벌써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네요. 그런데 잠잘 준비 중인 윤수리에게 다가가는 뚝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뚜기가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윤수리 독립시키고 재우고 있는데 문을 닥닥 긁더라고요. 근데 뚜기가 그때 들어오자마자 윤수리 침대로 딱 들어왔어요. 이젠 아예 같이 자요. 윤수리가 잠을 잘 때면 언제나 그 곁을 지키는 절친 뚜기 덕분에 벌써 잠자리 독립까지 했답니다. 단짝 고양이 뚜기의 골골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꿈나라로 떠난 우리 윤수리. 아휴,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진짜 천사가 따로 없네요. 처음의 우려와 달리 윤수리와 6 고양이들이 친구처럼 잘 지내주니 이보다 더 바랄 게 없다는 부부. 게다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윤수리가 배려와 사랑을 배워가는 것 같아 흐뭇하기까지 하다는데요. 윤수리와 고양이들이 나누는 일상의 교감을 보고 있으면 꽉 찬 행복이 느껴진다는 그 말.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청소용 완벽 착장을 마친 태영 씨가 비장한 기세로 청소 준비에 나섭니다. 아니 그나저나 뭐가 이렇게 많아요? 6개. 청소 도구만. 네. 우와, 그만큼 치울 게 많다는 거겠죠? 윤수리 어린이집 보내면 네. 자유의 시간이 아니네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청소의 시작. 세상에 정말 쉴 틈이 없겠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 얘 청소기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에이? 청소기를 좋아한다고요? 어머, 어머, 진짜? 여기는 청소기 좋아해. 다른 애들 다 싫어하는데 얘는 싫어하는데 네. 얘는 좋아해요. 그래도요, 청소기 좋아하는 뚜기의 별난 취향 덕에 고된 청소에도 이렇게 한 번씩 웃는다는 태영 씨. 무려 2시간에 걸쳐 매일 반복되는 청소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 건 6 고양이들과 새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랍니다. 특히 뚜기와 함께 자는 윤수리 침대는 더욱더 신경을 쓴다는데요. 뚜기의 털로 도배가 된 침대를 구석구석 깨끗하게 치우는 태영 씨. 그나저나 기껏 싹 치워놓으니까 또 여기 와가지고 꾹꾹이 부비부비 막 아이고. 아 거기 청소해놨는데. 그야말로 2시간 내내 청소기가 쉴 틈 없이 돌아가네요. 야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밀고 닦고 쉴 새 없이 움직인 끝에 끝이에요. 다 했어요. 오늘 하루 한 거예요. 세상에 예상은 했지만 이게 다 털이에요.
고양이는 털이 빠지는 게 아니라 뿜어냅니다. 그래서 저도 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에구, 고양이와 함께 살기 위해 태영 씨만의 방법으로 노력 중입니다. 잠시 후 안녕.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자마자 고양이들부터 찾는 윤슬이. 백줄기요, 백줄기. 아, 백숙이. 오자마자 이렇게 애기들 찾아요? 네, 원래 고양이들이랑 먼저 인사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외출 후 돌아오면 고양이들부터 찾는 윤슬이 덕분에 고양이들도 기분 업! 활기를 되찾는답니다. 옳지! 윤슬이도! 윤슬이가 나서자 어이구 오 전에 없던 묘기까지 선보이는 녀석들. 스파이더맨이. 고양이들과의 놀이 시간을 누구보다 좋아한다는 윤슬이. 야 초집중, 어? 눈을 못 떼네. 이런 시간들이 윤슬이 가족에겐 또 다른 행복이랍니다. 고양이가 없었더라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먹고 씻고 같이 노는 순간들이 고양이가 한 마리가 쇽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배로 밝아져요. 어떤 날은 씻겨주다가 후추가 제 등에 타고 있고 같이 씻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스리는 기억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재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소개할 사람이 많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정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정뚜뚜입니다. 애칭이에요, 애칭. 아, 뚜뚜요? 네. 오. 아, 그럼 4인 가족인 거예요, 지금?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아, 끝이 아니에요? 에? 식구가 더 있어요? 어디 보자. 어머, 아기가 또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 포동포동 너무 귀여워. 몇 개월이에요? 11개월 둥둥이입니다. 동생이? 아니 그럼 도합 5 식구? 저희 또 막내가 또 있습니다. 아, 막내가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어디지? 뱃속. 아하, 어쩐지. 뱃속에 또 있습니다. 넷째. 넷째? 저희 부부 빼고 네. 1남 3녀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거 오늘 가족 소개하다가 날 새겠는데요? 대체 누가 또 있다는 건지 궁금하던 그때 아이 깜짝. 어머 대박. 얘는 누구예요? 와우. 이 늘씬한 기럭지에 오 넘치는 사교성. 윤석 순둥순둥하니 성격 좋네요. 되게 순하네요. 덩치만 크지 엄청 순해요. 아, 그래요? 시루입니다. 시루. 아, 그 시루떡의 시루? 이름 찰떡이네요. 아니 그나저나 요즘은 아이 하나도 키우기 버겁다는 분들 많던데 무려 4남매의 시루까지? 진짜 대단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대식구가 된 거예요? 아, 시루는 유기견이라서요. 보호소에 있는 거를 이제 동물 보호 단체를 통해서 데리고 왔어요. 아, 유기견이었어요? 네. 삽살개 혹은 믹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클지는 몰랐고 삽살개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저 무서웠어요. 아, 어렸을 때 무서웠었어? 4년 전 동물보호소에 있던 시루를 가족으로 맞이했다는 부부. 당시 3살이었던 둘째 이래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며 남매처럼 자랐다는데요. 순둥순둥한 시루의 성격 때문인지 평소 동물을 무서워했던 이래도 시루에게만큼은 오픈마인드. 둘도 없는 베프가 됐대요. 엎드려. 일어서. 옳지. 하이파이브. 옳지. 놀아. 야, 그러고 보니 시루 연속 덩치와 다르게 귀여운 구석이 있네요. 말귀도 척척 알아듣고 행동은 또 어찌나 빠릿빠릿한지. 이런 시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가족들에겐 크나큰 활력소랍니다. 시루의 배려 속에 둥둥이와 시루의 관계는 지금까지 순항 중. 아니 근데 윤석 왜 이렇게 둥둥이를 많이 쳐다보는 걸까요? 응? 설마 요 주먹밥이 먹고 싶어 그러는 걸까요? 저 애절한 눈빛하며 어머머 얘 침 어떡해. 여기 있는 것만 안 뺏어 먹고요. 여기 떨어지거나 응. 여기 밑에 건 다 얘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재료로는 이유식을 못 만들어. 아 그러니까 둥둥이 이유식이 탐이 나도 밥상 위나 둥둥이 손에 있는 음식은 절대 넘보질 않는답니다.
대신 저렇게 둥둥이가 먹다가 바닥에 흘리는 것만 입에 넣는다는데요. 이거 웬만한 인내심으론 어려운 일인데. 시루 연석 너무 기특하다. 교육을 좀 시키신 거죠? 그냥 먹을 때 입 올리면 상의는 안 돼 이 정도만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건 뺏어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이야 똑똑해. 가족들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질 않는다는 시루. 하지만 시루 먹지만 안 돼. 암만 그래도 가족들이 안 볼 땐 다르겠죠. 눈앞에 주먹밥이 저렇게 떡하니 있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시루 연석도 좀 고민이 되는 눈치죠.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릇에 절대로 입을 대지 않습니다.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모습에 둥둥이도 박수를 쳐주네요. 시루의 어떤 이 덩치나 힘에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시루는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제 좀 제재를 가했죠. 내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놀 때는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어린아이 셋과 활동성 좋은 대형견이 함께 한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교육을 통해 시루에게 허용되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쳤답니다. 그건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라는데요. 가급적이면 시루를 흥분시키는 놀이는 아이들에게도 하지 마라, 집안에서. 아이들이 막 뛰면은 솔직히 하고 싶어 해요. 나도 뛰고 싶어 그러면서 드릉드릉 막 하는데 애들아 좀 뛰지 말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잦아들어요. 아이와 대형견이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양보와 배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서로에게 가르쳐준 거죠. 아이들도 시루도 집안에서 해소하지 못한 에너지를 팍팍 날려버리기 위해 다 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돌던 그때 준서가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뒷걸음질을 칩니다. 뭐 하는 거야, 준서야? 제가 없으면 시루가 찾아요.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준서가 사라진 걸 눈치챈 시루가 지금 준서 찾는 거예요? 네. 아이고 두리번 준서 찾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네요. 찾았다. 찾았다. 결국 찾아내고야 맙니다. 진짜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지 누구 하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먼저 찾아 나선다는 시루. 이렇게 든든한 보디가드가 또 어디 있을까요? 노력을 통해 믿음을 쌓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는 길. 그게 시루와 아이들이 함께한 행복의 비결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거나 키우려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아이랑 강아지가 같이 있는 그림이 떨어져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뭔가 이렇게 좋은 그림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정말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죠. 함께.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양이로 인해서 저희가 받는 사랑도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저 포함 남편, 가족, 아이까지 모든 가족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오래오래 기쁜 마음으로 감내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스리가 하겠죠. 스리가 밥도둑질도 하겠죠. 앞으로 고양이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말해봐. 고양이가 영어로 뭐라고? 캣.